만나기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괜히 바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김민석 박사님이십니다. 이사하고요. 네,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왜 사업하러 가셨어요? 사업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요. 요새는 다시 또 의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신 거예요, 하시는 게? 첨생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요. 네. 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그 환자분들도 일본 가지 않고 한국에서 면역세포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쪽 관련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공은 저 어떤? 병리학이라는 거 했습니다. 네, 환자분들 암 조직 검사 하신 거 판독하는 일 했고요. 원자력병원에서 20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좀 다르실 텐데 어떠시던가요? 일단 네. 병원 밖으로 나오니까 의사들 만나기가 참 힘들다는 거 하나 배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너무 병원이나 의원 안에만 있다.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네. 잠깐이라도 나와서 2년 동안 사회 경험한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네. 경험해 보신 것들이. 네, 너무 지금 밖에는 의사들이 없어요. 네. 너무 병원 안에만 계시군요.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쓰임새가 물론 병의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업을 비롯해서 사업을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텐데 참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의학이 공학하고도 만날 수 있고 네. 의학이 과학도 만날 수 있는데 그냥 의학은 의학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요. 네. 다른 일들은 이제 서로 사람들하고 협력이 좀 필요한데 학교 다닐 때 별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 뭐 달라지겠죠. 네, 네. 뭐 그러리라고 믿고. 네. 네. 더 좋은 사회를 병원을 위해서. 박차고 나오는 의사들에게 좋은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별 축복을 못 받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제 사업을 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사업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병원에서 병원 일을 하면서 회사들은 6, 7군데 정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모든 바이오 회사가 의사를 한 명씩 고용해서 쓰면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의사도 적고 모셔올 의사가 없네요. 다 병원에 계셔서. 의사들을 모셔오려면 병원에서 받는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연봉이나 이런 조건이나. 네. 그게 보통 대표들의 월급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 의사분들의 연봉이나 이런 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거의 돈을 안 받고 6, 7군데 정도 회사들을 이렇게 거기 있는 직원처럼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마음을 낼 수 있었다는 것도 제가 밖에 나와서 그러네요. 회사들을 여러 군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저희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와주는 회사에서도 좋아하시고 네. 저도 이제 만족감이 있어서. 만약에 혼자 가장이신데 이렇게 일하신다 하면 집에서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또 버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집사람도 병원에서만 일하는 그런 저도 지금 병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이제 겨우 낳아서 올해 8월이면 공대인데요. 이제 박사 졸업을 하고. 엄마도 의사고 아빠도 의사이시잖아요. 김민석 박사님 서울대의대 나오셨죠? 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두 분 다 서울대의대를 나오셨고. 네.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들도 의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나름 공부는 잘했던 것 같은데. 네. 저나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는 잘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저가 의대 갈 때만 해도 그렇게 1등부터 3천등이 다 의대 가는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3천등 안에는 못 들었던 아빠 엄마가 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우리 애까지 그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집사람은 확실히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고 네. 애는 이제 상당히 그런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병원 가서 주로 놀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는 의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중학교쯤 가보니까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는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너가 의사 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 애가 마음 편해하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부모님도 꼭 의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아드님도 편하게 선택을 했고 지금 전공을 뭘 하고 있습니까? 저희 애는 AI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택하실 때는 한 0.001%는 그래도 의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할 말이 없네. 진짜 단연코 그냥 네. 네가 원하니까 공대 가 이러셨단 말씀이세요? 원해서 공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는
글쎄요. 우리의 적성엔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 전공 마음에 들어 해요? 뭐 나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여쭤볼게요. 그 MBTI 쪽을 많이 책을 좀 많이 찾아보고 보셨죠? 논문 같은 것 좀 많이 보고 공부를 네. 좀 많이 하시는 계시잖아요. 공부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그게. 그런데 그거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무식하게 여쭤볼게요. MBTI라는 게 꽤 오래전에 나왔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한참 활발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혈액형이라든지 아니면 지능지수라든지 또는 MBTI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게 된 거죠. 남자하고 여자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키워보시면.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차이가 잘못하면 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연구 주제에서도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 이런 것들, 특히 남자 여자의 뇌구조의 차이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는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지만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그 잡지에서 그런 것들은 차별적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잡지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게재를 자꾸 안 해주다 보니까 네. MBTI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서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 MZ 세대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 성향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리고 네. 자기를 안다는 게 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논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도 16가지 중에 타고나는 기질,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질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 같은 거는 태어나면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가 않고 그렇죠. 남자 여자도 애지간하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에 적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MBTI 이제 코드가 4가지가 있고 모두 16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지 환경적인지를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를 생후 6개월 이내에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을 시켜요. 환경이 다른 집으로. 환경이 다른 집으로. 그리고 30년 이상 네. 떨어뜨려서 키운 다음에 다시 모이게 해서 네. MBTI 테스트를 하는 거죠. 30년 만에 모아도 얼굴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키도 거의 비슷해. 그런 거 보면 얼굴하고 키는 유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각자의 연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환경적이라는 거 이런 걸 토대로 이제 IQ도 검사를 해보고 MBTI도 같이 검사를 했어요. 미네소타에서 트윈들을 모아다가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의 그런 차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MBTI의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목 I하고 E, T하고 F 우리가 외향형, 내향형 얘기하는 그 거고 I하고 E하고 또 네. 감정형하고 사고형 네. 이거는 쌍둥이들이 30년 떨어져 살더라도 모아서 보니까 다 100% 일치하더라는 거죠. 아, 그거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그건 타고났다는 된 거죠. 거군요. 네, 그건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교육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네.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뼈에 새겨져 있네. 새겨져 있는 거죠. 사람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IF, IT, EF, ET. 그 4가지로 나눠지고 동양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예전부터 사상의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S냐 N이냐 또 끝에 있는 J냐 P냐 이거는 네네. 환경에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나 이란성 쌍둥이나 다 잘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전혀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군인이나 경찰이 됐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 시간표대로 움직이다 보면 점점 J가 되는 거고요. 원래는 굉장히 꼼꼼하던 사람이었는데 소설을 쓴다거나 창작을 한다거나 영화 감독이 됐어. 점점 이제 좀 환상 속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S에서 N으로 갈 수 있고 반대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노력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I가 E가 된다거나 E가 I가 된다거나 T가 F가 된다거나 F가 T가 된다거나 이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박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IF입니다. IF, 네. F 쪽이세요? 네. IF가 의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향형에 F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게 의사가 되기 힘들다. 네.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의대생들의 MBTI 연구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3,000명 의대생 중에 F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아요. 왜 그럴까요? 왜 F는 의사가 되기가 힘듭니까? 사고형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강한 게 시험이거든요. MBTI에 따라서 수능 성적에 대한 데이터도 다 나오거든요. IT, 특히 ISTJ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중에 T형들이. 특히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월등히 좋거든요. 국어, 수학을 못하면 의대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F들은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어도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으로는 진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ISTJ가 제일 유리하고. 근데 ISTJ는 의대 들어와서는 유리한데 환자 보는 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게 의사로서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프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주고. 진짜 아픈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난 그 의사분들이 다 T였구나. 그런 형이구나. 지금 만나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T일 테고, F 의사들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오는 의사들이에요. 네. 남만닥터 김사부라든지 스리생에 나오는, 물론 거기도 T 의사가 있긴 하지만 네. 유연석이라든지 조정석 같이 인기가 있는 의사 다 F 의사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에는 없다는 거죠. 이대로 들어오만 가면 갈 수만 있으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진입 장벽이 F들에게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고 환상 속의 인물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린 그리워하는 거죠. 병원에 갔을 때 돈 내고 치료받지만 그냥 약 주고 드세요 하는 것보다 어제보다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주면요. 조금 더 낫는 기분. 뭐 환자들도 또 T 환자가 있고 F 환자가 있으니까 T 환자들은 T 의사를 만나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가장 문제는 F가 T를 만났을 때예요. 네. 그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에서는 가장 극명하고요. 극명하고 아이가 T고 부모가 F면 그 부모가 상처받는 거죠. 반대면 아이가 상처받는 거고.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T하고 F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다른 인간이에요. 남자하고 여자처럼 다른 인간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도 자녀 교육 시키실 때 조금 아이하고 다른 그렇죠. 성향을... 아이가 T인지 F인지를 일단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큰애가 T고 둘째가 F면 그 둘째 애는 집안에서도 혈연에서 가장 약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둘째 걔는 진짜로 마음고생이 많이 심한 거죠. 나이도 어린데 말할 기회도 잃게 되고. 아무래도 F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이런 거를 딱 결정을 못해? 하게 답답해 보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결정장애인 사람들이 많고 수재의원금 같은 거 내라 그러면 막 내고 근무오기 할 때 막 내고 그러고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저런 심파를 왜 보나 하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F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문화 이게 그거 F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의사들 중에도 F 의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학력고사 시절일 때는 저도 그렇고요. F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라 F들은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뭔가 필받으면 하나 보죠? 꽂히면 자기가 뭔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에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미쳐가지고 공부를 해서 말썽 부리다가 뒤늦게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은 거의 F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겠죠. 이 F들이 수학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다른 건 다 외워서 하면 되겠는데 수학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외워서 들어갔어요.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T 애들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제가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과 1학년 때 물리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군대에 가서 내무반을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 물리.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 T 천재들은 다르구나. 그때 상당히 좌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드문 F 의사라서요. 저한테는 경쟁력이죠. 제가 회사를 도와줄 때도 T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닌데 T 의사들이 선배나 후배 중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를 도와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얼마 받아? 맞아요? 그냥 찍었는데. 아니면 뭐 주식을 얼마 받았어? 그걸 하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남을 도와줄 때가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성향상 그런 거가 궁금한가 봐요. 궁금한 거죠. 계획이 없이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렇죠. 너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걸 거다. 좋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T하고 F가 상당히 달라요.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T들이 보는 합리성은 그렇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비합리적이죠. 쓰고. 그렇죠. 비합리적이죠. 내 돈 들여가면서도 도와주니까. 낭만 닥터야. 낭만 닥터도 아니고 그랬을 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내 만족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 아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열성
그렇잖아요. 의사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바쁘고 그래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학교 같은 데를 가서 네. 자주 못 봤어요. 공부를 그냥 좀 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저렇게 게임만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여 살았는데 다 같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안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내분하고는 그냥 남편은 무관심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잘하겠지 했다가 주변에서 진짜 큰일 난다 해서 고3 때 올라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성적 중심의 한국사회 교육은 창의성을 말살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원에 계시면 인턴 레지던트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시잖아요, 의대생들을. 네. 좀 많이 변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세요? 너무 공부에만 치여 살았다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친구나 이런 것도 사귀기 어려운 환경이겠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서 올 만큼 그렇게 좋은 곳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사치 아니세요? 이미 그 자리에 있으셔서?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된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모여 다녔거든요. 네. 그런 공부를 저도 잘하게 될 줄 알고. 근데 다들 서울의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야 그게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에 제가 꽂혔네. 그 자존심 긁는 소리에. 뭐 그게 얼마나 어렵길래 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치동은 초등의대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뭔가 불확실한 시대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수능만 잘 보면 어느 정도 장래가 보장되는 게 의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 잘 되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니까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그런 게 좀 없어지려면 의사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큰일 나죠. 뭐 의사들의 괜찮아요? 미래라고 해서 탄탄대로로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제가 나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의사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병원 출신인데도 병원에 있는 의사들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바빠. 그럼 F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꼭 1등부터 3,000등 안에 들어야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의사들이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고 한데요. 좀 미국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그런 것 같고, 제가 가본 나라 중에는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동구권은 정말 의사들이 사람다운 친구들이 많고요. 일단은 페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 질문을 많이 받아주는 의사 중에 하나거든요. 인터넷 채널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시면 저도 찾아보거든요, 인공지능이. 특히 서양 의학은 세분화되어 있어요. 27가지 전공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가 아니면은 잘 모르거든요. 인공지능 한 대만 있어도 그 분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의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T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일본하고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너무 층이 얇다고 봐야죠. 과학도 기술하고 달라서 눈에도 잘 안 보이고 특별한 효용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거나 어떤 순수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좀 각박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야의 발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고요. 선진국은 이미 많이 발전을 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변해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빨리 발전을 하고 느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돌아볼 여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각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빛나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주과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미사일이나 로켓을 쏴서 우주로 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인공위성. 하지만 우주의 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또는 뭐 별을 연구한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니까. 맞아요. 돈 되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 삶의 효용이 있는 것들만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먹고 살 수 있게 들어주고, 그런 게 이제 선진국이고. 그냥 이번에 R&D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애도 걱정을 하고, 당장 인건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R&D라는 게 그런 분야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하겠다는 제자들이 또 없으니까
이 기초라는 건 금방 쌓아지지는 않고요. 의대만 해도 제가 하는 병리 또는 생화학, 생리학, 기초의학이라고 8가지 과목이 있는데 네. 아무도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돈이 안 되나 봐요. 거기가. 기본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의사들이 워낙 많이 벌다 보니까 보통은 어떤 학문을 해서 교수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예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초의대 교수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선택지에 안 들어있죠. 충분히 이해되는 현실이면서도 아쉬운 거죠. 제가 뭐 현직 의사고 그냥 개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의사사회에서 사실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AI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의료가 대체가 되는 세상이 올까요?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올까요? 의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의사를 하는 거는 윤리적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건강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AI한테 맡겨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AI는 점점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디시전을 내린다거나 이성적인 판단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AI가 대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의료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로 그런 디시전을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더 의사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환자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선택할 수 있게 카운셀링 해준다거나 그런 의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의대 교육 안에서도 그냥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문적 소양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카운슬링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많이 교육이 돼야 될 텐데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대를 선택하면 20년 뒤에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럼요. 저는 2015년 정도에 이미 AI 의사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때에도 의대를 가는 거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미 그런 세상이 왔는데도 지금도 의대를 이렇게 간다는 게 상당히 저는 넌센스고 결국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다 없어질 거거든요. 세상은 이미 왔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도 그걸 지키기 위한 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환자를 잘 고치는 사람이 의사고 환자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의사지 어떤 자격증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세대는 머지않아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예측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게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우리 시대와 비교하는 사안으로만 결정해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많은 것들을 그 고려 요인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AI가 나오면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이런 거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너무 두려움에만 떨고 있고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 수용하지 못할 거예요. 각자 선택에 의해서 미래를 마주하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어떤 조언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좀 그래도 우리 작가님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풍요롭게 해줘. 그러네요. 느슨한 관계. 이 느슨한 관계 제가 다 끌어와서 유튜브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채널은 아마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 때문에 이사간 채널을 보신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애들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는 게 될 테니까 라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면서 애들의 공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1:1 멘토링을 잘 해드릴게요. 제가 메일 주소 하나 넣어도 되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멘토링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썸네일로 달아야겠네요. 그러세요. 네. 많이 멘토링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참고하셔서 우리나라에도 F 의대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였구나.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김민석 박사님을 모시고 두루두루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아빠 엄마들의 잡담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또 이제 내년이나 한번 뵈야겠어요. 이제 조회수 한 1000만 되면 그때 또 불러주세요. 안 보겠다는 얘기 같아요. 또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